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1월 19일쯤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분 때문에 제 이메일 카테고리에 이머전시라는 걸 하나 팠어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1월, 지금 이제 4월이 넘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과거에 저와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좀 급한 메일이니까 지금 4월이 넘어간 지금 제가 얘를 먼저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님 조언이 절실하게 메일을 씁니다. 근데 이미 늦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질문자분은 결혼한 지 N년차가 되는 남성이고요. 슬하에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다. 제가 뭐 추론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정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영상에서 한 말, 여자가 베타 남편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가장 큰 핑계, 건강이래요. 건강. 제가 얘기했죠, 설거지 영상에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 그러니까 그 친정이 아니라 이제 시댁을 간 것 같은데,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간 날이어서 질문자분도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 마침 집에 다 와간다고 주차장에 만나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술을 많이 마셨더래요. 근데 아내의 주량이 N병인데 질문자분의 체감상 그것의 한 2배 정도 마신 것 같다고 해요. 그때 좀 이상했대요.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마셨지? 근데 친구가 결혼하게 되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들을 하시고, 뭐 육아와 관련된. 근데 사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잠이 들려던 찰나에 폰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폰을 열어봤대요. 근데 친구를 만나고 왔다기는 수상할 정도로 통화 목록이 깔끔했고요. 질문자분과의 통화 목록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XXXX1의 어떤 택시비 결제 내역이 있었고 아무런 카카오톡 대화 이력이 없었대요, 친구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롤러터마 씨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남성들한테 뭐라 질문하냐면은, 넌 왜 그걸 해야 돼? 왜 그거를 봐야 됐다고 느꼈니? 라고 물어봐요. 이거 질문자분만 겪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불륜 사실을 발견한 아주 많은 남자들이 겪는 겁니다. 똑같은 체험을 해요. 이 여자들이 얘기했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냐면은, 여자한텐 촉이 있어. 여자의 마음은 갈대야. 여자의 마음은 니들이 알 수가 아니요. 그건 하이퍼가미를 숨기려고 하는 개소리고. 그래서 남자들은 촉이 없고 남자들은 멍청하고 남자들은 직감이 없고 둔하고 단순한 동물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아니요. 남자들 촉 대단합니다. 바람 잡아내는 촉. 이건 제가 레드필 컨텐츠 모습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건 내가. 그래서 아무튼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하는 게임에 들어가 봤더니 1대1 채팅창에서 의문의 남자와 대화를 했고 오늘 만나서 술 먹었다. 그래서 캡처를 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남편 속이고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시간대를 타임라인 얘기하시는데, 그 시간 내내 술을 먹진 않았을 테니 섹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꼴딱 밤새우고 새벽 5시에 출근을 했대요. 근데 2주일 전 레드필 코리아를 알고 일주일 내내 영상을 정주행했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벌어진 것이다. 즉, 질문자분은 저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제 영상을 봤대요. 근데 아마 제 영상을 안 봤더라면은 다음날 폭발해서 눈알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제 영상을 보고 나니 냉정해졌다. 근데 인게임 내 채팅만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이것으로 불륜을 입증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굉장히 냉정한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질문자분 머리 냉정한데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먹을 때마다 체하고 입맛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질문자분 몸이 전투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투 모드. 아드레날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은 지금 엄청난 질투 효과가 일어난 건데, 이건 질문자분이 배 타거나 루즈여서가 아니에요. 롤러타마 씨가 살면서 자기의 이론을 정정한 게 몇 개 있는데, 과거에 롤러타마 씨는 질투를 베타적 기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입장을 바꿨어요. 알파도 질투를 느낄 수 있다. 그거는 생물학적 방어기제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 씨앗이잖아요. 확실히 자기 유전자잖아. 남자는 아니거든. 그래서 남자는 그거에 대한 방어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질문자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사실 털어놨고, 친구가 되게 의리가 있네요. 같이 이제 미행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고, 이 뒤에는 어떻게 된지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함정을 파놓고 미행을 했는데, 자, 근데 이후 확실한 성관계 증거를 찾게 된다면은, 잠깐 이분이 나한테 따로 메일을 또 추가로 보내신 게 있나? 한번 볼게요. 뒤에 지금 메일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한 번 보내셨네. 이 뒤에 메일을 추가로 안 보내셨네. 일단 뭐 해봅시다.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질문자분은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면은 질문자분한테 선택권이 있대요. 용서, 이혼. 즉 용서하냐 이혼하냐. 아니면 양육을 할 것이냐 비양육을 할 것이냐. 왜냐면 아이가 있잖아 지금. 아주 어린 아이가. 근데 질문자분 말씀대로 용서는 절대 불가능하대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 크대요. 그래서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차오른대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혼은 기꺼이 하겠다만 편부모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대요. 근데 바로 워커웨이라는 저의 개념을 듣게 된 후에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질문자분이 아무리 모른 척 연기한다 해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진심으로 손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단번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갑자기 안 하던 입술을 바르고 있다거나 잠깐 동네 마트를 가는데 평소 안 하던 팔짱을 끼고 왜 손 안 잡아주냐면서 삐진 척도 하더라고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급변하는 것이요. 물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보상심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지금 입술을 바르고 팔짱 끼고 삐진 척하는 거야. 지금 공포에 의한 방어 기제로 봅니다. 저 여자 뭔가 쎄할 거예요. 아, 남편이 눈치챘나? 남편이 갑자기 왜? 내가 최근에 잘못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왜? 지금 질문자분은 알파로 보는 건 아닙니다.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아내에게 밝히는 케이스의 경우 용서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이혼도 하지 않고 사는 옵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약점을 잡아서 프레임에 가둬놓고 서서히 그녀에게 존재를 베타에서 알파로 느끼게끔 유도하는 작전, 그 과정에서 생겨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편부모 가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그런 신락 같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희망을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덧붙이자면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결혼 전에는 알파였지만 결혼 후 출산을 한 이후에 완벽하게 베타남 편이 된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유명한 카페였던 어디에서 픽업 아티스트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부트캠프를 하셨네요. 야, 이 사람은 되게 실천력이 좋으시군요. 보통 이제 픽업 강의 같은 거 유튜브에 있는 거 무료로만 듣고 그냥 말지 돈 내고 듣는 경우도 드물고요. 실제로 부트캠프에 가서 물리적으로 거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유흥 가가지고 실제로 해본 사람은 더 없거든요. 근데 이번은 실제로 2년 정도 훈련을 했대요. 이야 씨. 그래서 아내도 약간 좀 이것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또 특정될까봐 또 애매하게 얘기하면 또 질문자분이 약간 좀 이상한 데서 여자 만난 걸로 오해할 것 같은데, 그냥 누구나 다 가는 그런 데서 헌팅을 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하면서 많은 부분 내려놓고 살게 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후회를 하고 있고, 남자는 프레임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직무유기를 했나? 그래서 이런 비극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신대요. 답변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야, 난 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네. 질문자분 1월 19일에 보내셨습니다. 1월 19일. 지금 4월 초인데 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질문자분이 치정살인을 안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안 했을 겁니다. 다른 남친이 있는 여자를 뺏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할 여자는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죽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당신한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따위 얘기는 안 해요. 개죽음이 되는 거야. 특히 결혼한 남성의 질투는 살인적입니다. 거의 공격성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혼을 하라 마라, 양육을 하라 마라 이런 걸 할 자격은 전혀 없고, 그냥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레드필적 관점에서 주로 어떻게 보냐, 평균적으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약간 참모의 입장에서 그냥 첨언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말 하면 또 여자들도 꼭지 열릴 수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남자가 섹스 외도를 하는 것과 여자가 섹스 외도를 하는 것은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에서 출발하는 오류고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남자는 외도를 해도 돼, 근데 여자는 외도를 하면 안 되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의 외도는요 가정의 유지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남자의 외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긴 영상 몇 달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남녀의 성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도 했었죠. 여자는 불륜을 포착하면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잤냐 안 잤냐도 물론 화가 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갔냐 안 갔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자한테 있어서 게임 오버 유무는 내가 이 남자의 관심, 어텐션이나 인터레스트를 완전히 뺏겼냐 안 뺏겼냐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에게 있어서 연애 시장에서의 화폐는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관심이 유지되어야 남자로부터 보호, 그런 베타적 측면, 어떤 자원이나 보호, 관심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자가 연애 시장에서 얻는 무역
수입 물품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수입한 물품이에요. 그럼 여자의 수출품은 뭐냐? 성이죠, 성. 그래서 여자는 섹슈얼리 어브젝티브 되는 거고, 여자는 성적 대상이 되는 거고, 남자는 물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불륜을 발견하면 반대로 다른 것 다 제끼고 너랑 섹스를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했으면 어디서 했고 언제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남자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발전기가 따로 없어요. 특히 여자라는 동물은 배란기가 언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죠.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배란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문명에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누군가 과거로 가서 그 진화의 한 사슬고리에서 여자의 배란기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놓으면 지금 우리의 문명은 아주 다른 모양이 되었을 거예요. 문명이 있긴 하려나? 우리의 역사나 문명은 아주 달라졌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제3자로서 함부로 이래저래 못하겠지만 아내분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다면은 이건 전 좀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생각한 게 이거잖아요. 질문자분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내한테 베타가 됐지만 알파 프레임을 다시 잡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근데 그것을 그 과정에서 이 불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서 프레임에 가둬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여자한테 죄책감을 강요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인 약점을 잡아서 프레임에 장악이 안 돼요. 질문자는 지금 프레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프레임에 가둔다는 건 여자의 자발적인 존경입니다. 자발적인 존경이요. 제가 좀 과격한 비유를 하는데 이건 마치 어떤 오류랑 같냐면은 가끔 우리 뭐 야동이나 이런 뻔한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뭐 남편이 뭐 돈을 못 갚아서 뭐 아내가 대신, 남편이 그래서 도주를 했는데 뭐 아내가 대신 갚아준다 뭐 이런 그런 무슨 이상한 미신물들,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일본 야동들 보면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대신 몸으로 그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진정 그 남자와 젖어서 한 섹스를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는 두렵겠죠. 불륜녀로 알려지는 게 두렵고 또 도덕적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가 지금 질문자분이라는 그런 남편에게 한평생 의존해야 되는 이 결혼 생활에서 이제 남편한테서 신용을 잃었다는 그런 공포, 한평생 엿됐다는 공포,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돌싱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집안을 차리다니, 질문자분이 언제든지 이 여자가 재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쪽 시댁에다가 이혼 판결문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쪽 남자 쫓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이 여자 이런 여자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돌싱 여자랑 재혼을 하는 남자가 이 여자의 돌싱 사유가 바람인 거 알면은 그 여자를 미쳤다고 받아들일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진짜 속된 말로 연애 시장에서 지금 상패 직전이란 말이야. 페이퍼 컴퍼니에 누가 투자를 해요? 주식으로 치면은. 그런 온갖 공포에서 작용하는 질문자분한테 들어가는 프레임은 알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롤러타마 씨의 그 아이언 룰 중 하나인 쓰레기를 집 앞에 배출하면은 다시 그 연석 있는 데 나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라라는 것도 위배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알파 프레임 같은 경우 여자들의 이런 배신 행위나 이런 절대로 넘지 않은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도 학습이 되거든. 앤드류 테이트가 캠 방송할 때 수많은, 내가 얘기했죠. 아까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알파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알아서 프레임 들어오고 기를 줄 아나 본데, 아니에요. 여자들은 알파든 베타든 쉬 테스트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남자 관점에서 좀 속된 말로 하자면은 끊임없이 시비 걸고, 진짜 마초적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기어오른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럴 때 앤드류 테이트는 한 5명 이상의 여자와 한 집안에 살았거든요. 캠 비즈니스를 하면서. 앤드류 테이트가 한번 이런 적 있었대요.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고 술 안 먹고 멀쩡할 때는 애가 개념도 있고 심지어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 여자애가. 근데 어느 날 여자애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여자애가 술을 무지 많이 마시고 바닥에 토했대요. 앤드류 테이트가 이거 닦아라 그랬대요. 클리닝 레이디, 집 청소하시는 아줌마 보고 닦으라 그래 얘기했는데, 야 우리 지금 금요일 밤이고 청소하시는 분은 월요일에 온다, 이거 네가 닦아라 그랬는데 내가 왜 닦아야 되는데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앤드류 테이트가 그 자리에서 여자 짐 싸가지고 쫓아냈어요. 여자가 나갔대요. 21세기 페미니즘에 경도된 신여성은 그렇게 나가야지, 그지?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안 돼. 앤드류 테이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다른 여자한테 나쁜 사례로 남거든, 그렇게 되면. 앤드류 테이트는 용서한 애구나. 쟤는 저렇게 직접 행동을 해봤자 한 번 빌면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삼국지나 이런 거 봐도 군유를 엄격히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목을 베버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일벌백계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을 벌함으로 해서 100명을 계도한다. 물론 지금 질문자분이 뭐 1부 다처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질문자분이 지금 싱글이거나 연애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레드필 관점에서 저 여자는 지금 폐기해야 돼요. 섹스를 했다면 확실히. 섹스를 안 했다면은 좀 어느 정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데 섹스를 했다면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단순히 내 여자면 폐기인데 내 자식의 엄마니까 폐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부부가 되면요 여자란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자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점점 이제 동료가 됩니다. 중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왜 딩크 결혼을 하는 게 남자들한테 어리석은 생각이냐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나의 어떤 섹스 파트너, 아내라 나의 여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엄마라는 것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속된 말로 예를 들면 능력남들이 나이를 이제 먹어가지고 미모를 잃어버린 여자들을 존중하고 아내로서 대접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굳이 물론 살면서 든 정도 있겠지만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질문자분이 해야 될 질문은 제가 다시 알파로 이 여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는 약점 잡아가지고 아니요 안 되고요. 질문자분이 해야 될 질문은 이 여자가 그럼 아직 엄마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냐를 물어봐야 돼요. 거기서 대답이 예스라면은 질문자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에 베팅을 할 건덕지는 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여자한테 넘어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양육권을 가진 싱글맘은요 반드시 남자가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의 수많은 싱글맘들이 데이팅 어플에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반드시 근데 나는 예전에 제가 사유리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사유리가 좀 현명하다면 어떻게든 아빠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할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사유리가 아무리 현명한 여자고 아무리 지혜로운 여자더라도 남성성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자식한테 해줄 수가 없거든. 여자로서. 물리적으로 뭐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고 이건 둘째 문제고. 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질문자분이 해야 될 질문은 지금 아내분이 아내로서의 캐패시티가 있냐 그마저도 없는 쌍년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결혼 생활이 N년차 되셨는데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좀 파악이 됐을 시간 같거든요. 제가 뭐 정확한 기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내한테서 어떤 남자 대 여자로서 그런 남녀 섹슈얼한 관계에서 알파 프레임을 잡는 건 시도는 해보세요. 근데 시도는 해보시는데 그것의 방법론으로서 야 나 네 이전 짓 한 거 알고 있거든. 이걸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라면은 차라리 이혼을 할 거 아니면은 무조건 비밀로 들고 갑니다.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뒤에 지금 아내가 비슷한 행위를 또 해서 물증을 결정적으로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거 지금 텍스트상에 드러난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질문자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여자가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초반에는 지가 엿될 것 같고 무섭고 하니까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혼당해서 친정에 짐 싸서 보내면은 친정 어머니 아버지라고 입에서 고운 말 나올 것 같아요. 지네 엄마 아빠 입에서 고운 말 나올까? 또는 이 유교 사회 또는 이 바닥이 좁은 사회에서 지 입지가 멀쩡할까? 진짜 야마돈 남자들은요. 이거 남자들은 좀 여자들 하듯이 해야 돼요. 이제 여자들은요. 야마 빡 돌면은 직장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소문을. 남자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봐요. 나는. 이게 뭐 비겁하다? 남자가 찌질하게? 족가라 그래. 남자도 해야 된다고 봐.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장 제가 아까도 쭉 설명한 그런 여러 가지 공포 때문이란 말이에요. 질문자분을 알파로 봐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약점으로 알파 프레임 잡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 얘기했지만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자신의 평판이 파괴될까봐 두려운 거지. 애초에 그게 잘못인 걸 알고 질문자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저런 짓거리를 애초에 안 했지. 그렇다니까요. 내가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질문자분이 결혼생활 유지해요.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처럼 고개 숙이고 살까요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10년 전 일 가지고 남자가 찌질하게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법적으로 그걸 이유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해도 납득시키기 어렵겠죠. 재판부를. 10년이나 유지했다는 건 용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판사가. 물론 제가 실제로 이혼 재판을 안 가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식이 다 자라는 20년 후라 칩시다. 자식 대학 보내고 자식이 사회 진출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도 괜찮은 나이인 20년 후라고 칩시다. 지금 20년 후에 재판법정이 판사가 이 여자가 20년 전에 저한테 불륜을 저질렀고 전 자식이 끝났으니까 이 여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여줄까요? 이건 이혼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난 아닐 것 같아. 왠지 내가 생각하는 법감정상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은 어떤 점유 이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법리 개념이 있어요. 제가 법과사회 공부에서 배운 건데 그러면은 대체로 어떤 민법이나 어떤 형법은 잘 모르겠고 민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일정 이상 권리 행사를 안 하면은 그 권리 행사를 할 의욕이 없다고 보고
권리를 타인한테 넘어주거나 인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가끔 예를 들면은 내가 장기간 점유를 하면은 내가 소유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민법에. 근데 이게 형법에도 이게 하긴 뭐 이게 불륜법이 없어졌으니 이게 불륜죄가 없어졌으니까 형법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법이니까 좀 그런 요소들은 고려를 하세요. 즉 지금 아내가 쭈그리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아시고요. 20년 후에도 쭈그릴 거라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N년 1년 1년 흐를수록 이 남자가 찌질하게 아이뚜고 생각하고 있어. 이 남자가 찌질하게 왠 줄 알아요? 점점 여자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멀어지거든. 15년 후에 장인 장모한테 가가지고 사실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면 장인 장모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과 15년 후에 얘기하는 거에 쪼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20년 후에 간다고 해봐요. 술자리에서 장인어른 사실은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장인은 깜짝 놀라긴 하겠지. 근데 오늘 얘기했을 때만큼 놀랄까? 아니면 오늘 얘기했을 때만큼 당신을 두려워할까? 이 무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실어놓은 미사일 같은 거야. 유통기한이 짧다고.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20년 후에 이 로켓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로켓이 못 날 수도 있다고요. 그 미사일이. 미사일 발사 했는데 안 나간다고. 고체 연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항상 문제는 자식이죠. 저도 제 애가 편부모로 자란다면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 거 같은데 지금 추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물증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고 아마 이 정도 기간이면은 질문자분 한 99% 이미 아내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땐. 지금까지 제 메일 기다리면서 꾹 입 다물고 있을 그럼 질문자분은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럴 것 같진 않고 뭔가 진전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메일 상에서 이 텍스트 상에서 레드필적인 지식에서 뭔가 응용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진척을 일으키셨다면 나는 부디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술만 마신 거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질문자분 아내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질문자분 자식 때문이지. 그리고 부디 질문자분 아내가 최소한 어미로서는 개념이 있는 여자를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 누군지 얼굴도 모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119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거는 7일 목요일에 올라갈 거예요. 바로 내가 만들어서 바로 올립니다.